반갑습니다. 엑셀 디자인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착순 예약자 명단 작성 및 일정을 구하는 논리를 신규 함수, 동적 배열 함수인 sort by 그리고 sequence라는 함수를 통해서 현재 보고 계신 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1번부터 21번까지 즉 21명의 예약을 받습니다. 매일매일. 지금 코로나가 창궐해 있기 때문에 많은 손님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일주일치에 대한 손님을 이렇게 예약 받을 거고요. 손님 이름은 제가 이제 임의로 이렇게 21명을 적어 놨습니다. 테이블은 7개가 있고요. 한 테이블당 3명씩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부터 내가 1번으로 왔어 또는 2번으로 왔어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게 되면 이 표시된 순서대로 여기 A는 1, 2, 3 B는 4, 5, 6 즉 3의 배수처럼 3의 배수대로 이렇게 3명씩 랜덤으로 음식이 있는 테이블에 배정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약받는 사람들은 사실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정재부터 조승우까지 21명의 같은 이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매일매일 일단 바뀝니다. 그래서 1번부터 21번까지 1번 적으시고 2번, 3번, 4번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적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1, 2, 3 이렇게 21명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훨씬 많이 받겠죠. 여기 보시면은 1번부터 21번까지 적은 사람 순서는 다 다르죠. 물론 넘버링된 순서는 차례대로 1번부터 21번까지 되어 있지만 적은 순서는 다 다릅니다. 유재석이 가장 첫 번째 적었네요. 1월 1일 날은.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지택이라는 손님이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좌석 배정은 적어주신 순서대로 이렇게 자동으로 쭉 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약자 명단을 작성해 보는 논리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런데 갑자기 식당에서 일정이 생겼습니다. 3일과 7일 이 두 날짜에 예약한 사람들이 일정을 바꿔야 되는 가게 사정이 생겨 버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3일과 7일에 예약했던 손님들 전체 스케줄을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3일과 7일에 있는 사람들을 전체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무한대 표시네요. 자, 이렇게 이제 바꾼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오른쪽으로 쭉 이동해 볼까요? 여기에 3일과 7일에 있는 이 고객들이 전체 명단이 이렇게 바뀌는 그 논리도 한번 우리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sort by와 sequence라는 신규 동적 배열 함수에 대해서 간단한 논리를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 이상 2019년 업데이트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sort by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필터와 sort라는 함수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에 따른 평균을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논리를 예전 시간에 우리가 배운 적이 있죠. 상단 카드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sort by라는 함수 작동 논리를 잠깐 간단하게 보도록 할까요? 는 해주시고요. sort by입니다. 가로 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인자 구성이 하나, 두 개. 이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인자들이고요. 세 번째부터는 생략이 가능한 인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array 부분부터 내가 출력하고 싶은 범위 구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array죠. 범위. 내가 출력하고 싶은 범위는 여기 어딘가에 있어 라는 겁니다. 코마 찍어보도록 할게요. by array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인자 구성을 잠깐 볼까요? 요렇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리고 by array 2가 있고 sort order 2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룹핑 되어서 매칭이 되어집니다. 즉 조건값을 계속해서 늘려서 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해당하는 한 열의 sort order,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이 부분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최종 평가를 기준으로 코마 찍을게요. 이 한 열을 제가 범위를 정했었죠. 그리고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큰 숫자부터 작은 숫자까지 내림차순으로 정해 보도록 할까요? 내림차순. 그럼 첫 번째 조건이 끝났어요. 그리고 마무리를 해도 상관은 없고요. 지금 sort 오던 지금 -1을 넣었던 이 부분은 생략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콤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그룹핑 조건까지 넣어 보도록 할까요?
순이익 평가 이 부분을 쭉 드래그를 해서 두 번째 조건 값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조건 값은 콤마 찍고요. 그냥 1, 오름차순, 즉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정렬이 되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로 닫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엔터.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범위를 지정한 구간에 최종 평가가 첫 번째 조건 어레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림차순, 즉 가나다라로 했을 때는 히읗부터 기역까지가 될 거고요. 영문으로 했을 때 Z부터 A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F부터 A까지 정렬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순이익 평가를 하는데 여기서는 오름차순, 즉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오름차순 정렬했어요. F 범위에서 오름차순 정렬이 되었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리고 여기 이제 B도 보면은 여기까지죠. 작은 것부터 또 큰 것까지 각각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솔트 바이는 우리가 범위를 지정한 구간에서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이런 식으로 쭉 범위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할 때는 조금 다르게 솔트 바이 함수를 사용하는 논리를 제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퀀스라는 함수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퀀스라는 함수는 제가 미리 간단한 테이블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자, 여기를 클릭해 볼까요? 그리고 더블 클릭까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로우스, 이 친구는 한 개만 인자 값으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생략 가능한 인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플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우스라는 거는 행을 몇 개, 얘도 신규 동적 배열 함수거든요. 동적이라는 거는 내가 값을 입력하는 대로 범위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준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로우스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3개를 지정을 하면은 지금 행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3개가 지금 출력이 되고 있고요. 이 7은 컬럼수 열이 7개라는 뜻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라는 뜻이고요. 스타트라는 거는 시작하는 숫자입니다. 여기는 0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스텝은 단계입니다. 5개 단계씩 이렇게 커지게 우리가 숫자 값을 넣어놨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3개 행, 7개 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작하는 숫자는 0이고 5개씩 늘어나는 구조로 시퀀스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엔터. 이렇게 운영이 되고요. 만약에 0부터 시작이 아니라 제가 1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1, 6, 11 이런 식으로 5씩 더해지게 되겠죠. 엔터. 1, 6, 11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4개 인자를 모두 입력하지 않고 만약에 제가 필수 입력 인자의 로우스 구간만 3으로 입력을 하고요. 갈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1, 2, 3. 여기에서 시작하는 숫자는 순차적으로 그냥 하나씩 증가가 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는 하고요. 로우하고 갈로를 열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A1번부터 3번까지 쭉 드래그를 해볼까요? 그러면 A1번부터 3 갈로 닫고 엔터. 이러면 결과값은 똑같죠. 그래서 시퀀스 3 이렇게 넣어주던지 아니면은 로우 함수 A1부터 A3까지 from 2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 함수에 로우스 값만 넣을 때는 이렇게 로우 함수와 똑같이 작동 논리가 운영이 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해결 시트에 있던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시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름은 앞에 있는 이 해결 시트 이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복사하고 값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예약자 명단이 바뀔 거기 때문에 뭐 홍길동 1 하고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홍길동 1번부터 21번까지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겠죠. 너무 똑같으면 재미없으니까 우리는 홍길동 1번부터 21번까지 이렇게 해볼까요? 그 대신 여기에서 이제 예약하는 사람은 전체 이제 순번을 제가 미리 짜놓은 게 있습니다. 복사해서 여기다 그대로 붙여놓도록 할게요. 여기는 겹치는 숫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일 전체에 1번부터 21번까지 선착순으로 종이에 다 적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1번을 적으신 분부터 이렇게 A 테이블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를 기입해 주신 분들은 A 테이블의 두 번째 3을 입력해 주신 분들은 A 테이블의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세 명이 한 테이블에서 소고기 덮밥을 드시게 되는 거고요. 4번부터 6번까지는 스시 10피스하고 우동을 드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테이블에서는 7번부터 9번까지 되겠죠. 제육볶음을 드시게 될 겁니다. 이게 선착순으로 기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적으시고 나서
첫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이 있는 여기 테이블의 순서대로 이제 찾아가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서 는 하고요. 인덱스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sort by 함수 적어주도록 할게요.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출력해야 될 건 뭐죠? 이름 명단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 이 부분을 쭉 드래그 해주시고 절대 참조해 놓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배운 대로 바로 응용을 해 볼 겁니다. 인덱스에서는 출력된 어레이 범위 구간이 필요하죠. 그 범위 구간을 sort by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건 뭔가요? 1일, 2일, 3일, 4일, 즉 이 부분에 대한 순번이 필요한 거죠. 이 순번에 따라서 이 이름이 정렬이 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른쪽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범위는 상대 참조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셔야 되겠죠.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까지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되겠죠. 오름차순 클릭해 보도록 할까요? 한 세트만 조건 범위로 사용을 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로 닫아서 sort by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콤마 찍도록 할게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인덱스의 첫 번째 로우, 두 번째 로우, 세 번째 로우, 네 번째 로우. 1번 행에는 첫 번째 예약자 이름, 2번 행에는 두 번째 예약자 이름, 3번 행에는 세 번째 예약자 이름이 출력이 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적으로 배열로 값을 한 번에 출력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는은 한 번만 했어요. 근데 배열로 출력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는 했지만 결과는 여러 가지로 출력이 되는 형태가 보통 배열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까 배웠던 동적 배열 함수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동적 배열 함수가 어렵다 그러면 아까 제가 로우 함수를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1번부터 21번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시려면은 sequence라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냥 21번까지 있으니까 21 넣고 갈로 닫고 갈로 닫게 되면은 인덱스 함수의 로우 값만 필요하죠. 지금 한 행에 대한 정보만 필요하죠. 만약 여기에서 굳이 나는 컬럼 넘버를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콤마 찍고 1을 넣으면 되겠죠. 갈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홍길동 18번이 지금 1번으로 이제 예약을 하신 게 되겠죠. 그리고 홍길동 13번은 21번 21번째가 되실 것 같네요. 여기 홍길동 13번 볼까요? 21번째로 예약을 해주신 고객이 홍길동 13번 잘 출력이 되었죠. 여기서 시퀀스 그러니까 21번이 아니라 그냥 로우 여기서부터 21개 이렇게 잡아주셔도 되겠죠. 갈로 닫고 엔터 치면은 결과값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고 나서 오른쪽으로 쭉 당기게 되시면은 값이 붙여넣기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검사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볼까요? 1월 7일에 첫 번째 예약자 성함은 홍길동 4번이시네요. 네, 맞죠? 그리고 마지막도 한번 볼까요? 홍길동 18번이 지금 21번째로 예약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선착순 예약자 명단을 이렇게 한 번에 정렬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1월 3일 예약자와 1월 7일 예약자 분들이 이렇게 스케줄을 바꿔야 되는 일정이 생겨버렸어요. 어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1월 3일 예약하신 분과 1월 7일 예약하신 분들 스케줄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간단한 문제긴 하죠. 여기 있는 명단을 그냥 뭐 이렇게 날짜만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겁니다. 1월 7일, 뭐 1월 3일,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재밌는 논리로 배워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여기에서 sort by를 한번 바로 적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출력해야 될 범위는 array 범위는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전체 범위를 지정해주면 되겠죠. 보통 잘 안 쓰는 논리지만 배열이란 부분을 배우셨던 분은 좀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조건을 또 지정을 하게 될 때 한열 이렇게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콤마를 찍고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이냐 이렇게 지정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이번에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면은 중괄호를 먼저 열어두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열번호에 대한 인덱스가 있다면은 1, 2, 3, 4, 5, 6, 7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와 일곱 번째 위치만 바꾸면 표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여기에 첫 번째는 첫 번째 그대로, 두 번째는 두 번째 그대로. 여기에서 중괄호를 하고 제가 쉼표를 찍은 거는 열이 바뀌는 의미죠. 만약에 행이 바뀌는 의미는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열을 바꾸는 개념이기 때문에 콤마를 찍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그대로 있으라, 두 번째는 두 번째 열이 그대로 있고 콤마. 이제 세 번째는 일곱 번째 있는 친구가 세 번째로 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7을 적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 4, 5, 6. 그리고 일곱 번째 자리는 아까 세 번째 있었던 3일에 있던 예약자들이 일곱 번째로 오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로 sort by 함수 두 번째 이 인자 구간에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괄호 닫아서 마무리하고요. 갈로 닫고 엔터키 쳐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여기 홍길동 9번과 시작점만 볼까요? 홍길동 4번이 바뀌어 있으면 되겠죠. 이 두 개가 바뀌어 있으면 이 밑에도 같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9번과 4번이었어요. 엔터 볼까요? 자, 9번과 4번 그렇죠? 바뀌어 있죠. 9번과 4번 그리고 마지막에 17번과 17번 여기는 공교롭게 똑같네요. 그 위에를 볼까요? 15번과 8번 볼까요? 15번이 아니라 여기 16번이 있네요. 16번과 8번이었습니다. 그렇죠? 3일이 여기죠. 16번과 8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번과 8번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자, 그래서 16번과 8번이 잘 바뀌어 있는 것도 검사를 했죠. 신규 동적 배열 함수 sort by 그리고 시퀀스 함수를 통해서 선착순 예약자 명단 작성하는 논리를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